반포에 있는 원베일리가 이제 평당 2억이 넘어갔어요. 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은데, 근데 왜 사람들이 샤넬을 못 사서 안 다니냐면, 내가 샤넬을 매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거든요. 압구정 현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이미 평당 2억이 넘어갔고, 용산은 그 강남 3구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싸지 않은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라고 하는 게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세 군데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가 이제 평당 2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초구에서 반포는 강남구랑 인접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많이 잘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초에 있는 반포 밑은 방배고요. 그 옆은 사당과 이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가 잘려 있는 그 부분으로 단절이 돼 있고 반포만 하나 있는데 붙어 있는 도시의 그 모양새가 예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배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사당 이쪽도 막 이수 쪽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워에도 2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자, 앞편은 볼게요. 앞편은 압구정동 밑으로 신사랑 논현이 있고 그 밑으로 대치가 있고 개포가 있어요. 근데 압구정 현대는 이쪽 왼쪽으로 붙어 있는 게 서초에 있는 반포 쪽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올림픽 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어쨌든 얘는 지금 새 건데 얘는 헌 건데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가 10년 뒤에 지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라고 저는 물어보면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압구정 현대가 다시 지어졌을 때 새 아파트가 되면 평당 얼마일 거냐? 저는 그냥 미니멈으로 4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평이 120억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럼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러 오잖아요. 결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샤넬백이랑 에코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가방 중에 기능은 뭐가 더 좋죠? 에코백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샤넬을 못 사서 안 다니냐면, 내가 샤넬을 매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리셀도 일어나고 사고 팔고가 일어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과 뭐 내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나 가격의 상승은 사람의 심리인데, 압구정 현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고 지금 이미 평당 2억이 넘어갔고 뭐 그렇게 돼서 완공이 되면 그냥 최소 10년일 텐데, 10년 뒤에 국평 120억 시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방 부동산은 버블이 많이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카톡방이나 여러 군데서 답을 드리지만,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집을 잘못 사시면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 중에 특히 핵심지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 3구는 아닌 이유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부산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부산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꽤 상위권 대학들하고 점수대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부동산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대학교 수능 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랑 아예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이 내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서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서울로 모여들고 있고, 그 친구들이 결국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싶은 거고, 그럼 서울에서 내가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서울의 집값에 대한 거품이 빠진다? 저 빠지는 지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직접적으로 지역 비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하철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막 경기도인데 막 그 핵심지 뭐 강남 지역의 업무지구라든지 뭐 저기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막 접근하는 것들이 정말 막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써야 되는 그런 곳들은 저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바로 집 밖을 나와서 직장을 갈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거품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샤넬하고 에르메스 가방은 왜 거품이라고 안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오픈런해서 리셀하고 롤렉스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전국에 있는 롤렉스 매장에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시계를 받으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왜 아무도 롤렉스 시계 가격이 리셀이 돼서 원래 1000만 원짜리 모델을 2000만 원에 파는 거는 거품이 아니라고 하고 압구정 현대가 2억인 거는 왜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제가 한남동이랑 그 용산의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옆에 카페도 자주 갔었고 또 한남동 가서 밥도 많이 먹어보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왜 항상 그 서울 집값의 신호탄이 송파가 되고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진짜 몇 달을 거기를 계속 이잡듯이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용산은 그 강남 3구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송파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송파는 이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 5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장미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옆으로 파크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잠실 르엘이랑 아이파크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석촌호수 주변 그쪽에 시그니를 이렇게 우뚝 서서 기축을 잡아주고 있고 그 주변이 이제 다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잠실 5단지랑 장미 아파트만 새로 바뀌면 장미는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는 진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용산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 시작하는 용산역부터 한남동 끝까지 새로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은 지역을 새 걸로 바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송파는 완성의 초입에 들어왔어요. 잠실주공 5단지랑 장미만 뜯으면 이제 그 도시를 흠잡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해지는데 이제 용산은 너무 많은 지역을 손을 봐야 돼요. 강남을 뛰어넘을 거다. 이제 아까 똑같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남구가 서초구랑 송파구보다 뛰어난 게 좌우로 서초랑 송파를 끼고 있고 그 가운데 강남이 있어서 비싸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용산이 강남을 이기려면 마포구랑 성동구가 서초랑 송파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독 상품성 하나로는 뭐 용산에 있는 특수성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파르크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막 비싸니까 그런 상품 개별적으로 특수성을 지닐 수 있어요. 뭐 한남 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역 전체에 대한 가격으로 용산이 강남을 이길 수 있으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강북과 강남을 봤을 때 강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근데 용산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도 꺼려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별 상품성에 대한 것들은 용산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역 전체에 대한 볼륨은 강남이 이기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